진상과 쟁점. 1947년 말 백범일지 출간 이래 치아포 사건은 대한민국 임시정부 주석 겸 한독당 집행위원장 김구가 청년 시절 국모보수를 위해 맨주먹으로 일본군 육군 중위를 때려 죽인 항일 테러의 첫 페이지를 장식해왔다. 그 때문에 치아포 살인강도 사건은 그동안 한국 독립운동사의 빛나는 치아포 의거로 간주되었다. 하지만 앞서 주한 일본공사관 외교문서와 조선정부 및 여러 주무관청의 공문서 기록을 검토한 바와 같이 치아포 사건의 진상은 그동안 한국 사회 일반이 관념해온 역사상과는 크게 다르다. 이는 단순한 살인강도 사건이 아니라 갓 스물이 넘은 김구의 반일 종족주의 적대감과 증오심이 잔혹하고 비열한 살인강도를 충동질했고 이를 정당화했다. 다음에서는 치아포 사건을 둘러싼 종래 연구와 쟁점을 검토해본다. 첫째, 스치다의 신원을 둘러싼 논의이다. 김구는 1928년 집필한 백범일지 육필본 이래 일본군 육군 중위 혹은 1932년 윤봉길 폭살 테러 직후 성명서에서 육군대자, 1946년 한글판 도회실기에서는 육군대위라고 주장했다. 1920년 3월 일본이 생산한 기밀문서는 김구가 민비 사건의 붕괴에서 소위 국모복구의 소요를 일으켰고 일본군 장교 소위를 살해해서 형벌을 받은 적이 있다고 지적했다. 1997년 도진순도 조선 정부 측 자료에는 스치다의 신원에 대해서 거의 언급된 것이 없고 장기현 평민이라 언급한 것이 가장 자세한 정도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1896년 4월 6일 하기하라 공사대리는 나가사키현 스지마 시모군 이즈하라 출신으로 무역업에 종사하는 오쿠보 기이치의 고용인이라고 분명히 밝혔다. 조선정부 관계관청 어디에서도 스치다가 매약상이라는 사실에 의문을 제기하지 않았고 일본군 장교를 운운한 적도 없었다. 1896년 4월 6일부터 11월 16일까지 조선정부 관계관청 공문서와 신문자료 그리고 독립신문에서 거론한 스치다의 신분은 한결같이 나가사키현 스치다 조스케, 일본 장사꾼, 일본 상인, 일본인 매약상이었다. 고무라 공사가 5월 30일자로 본국 정부에 발송한 일본인 사상자 리스트에서 언급한 일본인 피살자 49명의 직업군 가운데 군인은 없었다. 대부분이 어민, 전신공부, 상인의 면면이었다. 김구도 사건 발생 직후 스치다의 신분이 일본인 매약상이란 사실을 인지했을 것으로 짐작된다. 왜냐하면 남겨진 유품 가운데 버들고리짝에는 팔다가 남은 약품이 상당량 담겨 있었고 나룻배 주인 조응두와 선원들을 통해서도 그의 신원을 파악할 수 있었을 것이기 때문이다. 일본군 장교가 단신으로 1,000냥의 거금을 소지하고 황해도 벽지를 여행한다는 것도 상상하기 힘든 일이다. 다음은 그럼에도 김구가 백범일지에서 왜 한사코 스치다를 일본군 장교라 주장했는가에 대한 합리적 추론이다. 만약 스치다의 신분이 육군 장교가 아니라 매약상이었다면 치아포 사건의 본질은 국모보수를 위한 의거가 아니라 한낱 재물탐심의 살인강도라는 흉폭한 범죄 사건이 되고 만다. 그래서 김구는 불타는 애국심의 화신 혹은 강의한 독립전사의 면모를 갖춘 전혀 다른 자신으로 분식하고자 피살자의 신원을 날조했다. 스치다를 매약상이 아니라 일본군 장교라고 조작해서 치아포 사건의 본질을 살인강도 사건이 아니라 과감한 감투정신과 자기희생으로 충만한 의열투쟁으로 분식하려 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둘째, 살해 동기를 둘러싼 논의이다. 김구는 자신을 동학의 팔봉접주 혹은 의병자 통령으로 참칭하며 국모보수를 위해 스치다를 처단했다고 주장했다. 더구나 손세일조차도 김구는 국모의 원수를 갚기 위해서라는 스치다 살해 동기와 자신의 주소까지 떳떳이 밝혔다며 젊은 날 김구가 결행한 본격적인 항일투쟁의 대단한 성과라고까지 치켜세웠다. 하지만 인천감리서 제1차 신문에서 김구는 불공대천 지수인 일본인 스치다가 여점의 아침 식사 시간에 노소를 분별해서 밥상을 드리는 조선의 법도를 무시하고 먼저 청에서 먹었기 때문에 이를 보고 크게 분개해서 살해했다고 주장했다. 김구가 국모보수를 처음 언급한 것은 제3차 마지막 신문이었다. 하지만 조선정부의 법부, 외부, 내부에서 작성한 공문서 어디에도 국모보수라는 단어는 등장하지 않는다. 더구나 국모보수를 위해 스치다를 죽였다는 포고문을 작성하고 자신의 주소와 성명까지 작성해서 여점 외벽에 붙였다는 주장과 관련해서 김구는 외놈들이 조사할 때 떼어 감추고 나를 순전히 살인강도로 꾸며놓았다고 거짓말했다. 손세일도 이런 김구의 주장에 맞장구를 쳤다. 하지만 3월 15일 초동수사를 담당했던 히라하라 보고서와 이화보에 대한 인천항재판소 신문조서 어디에도 김구가 말하는 포고문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 국모보수라는 용어는 조선 왕조에 대한 김구의 더없는 충절 혹은 애국심을 드러낸다. 하지만 1896년 6월 27일 해주부 신문조서와 같이 1894년 이래 김구는 팔봉접주를 참칭하고 돌아다니며 일본인과 조선인의 미국과 금전을 토색질했다. 그 때문에 안진사는 이들 동학당을 가리켜 새벽 군뱅이와 저녁 모기떼라고 조롱했다. 더구나 1895년 11월 단발령 공포를 계기로
김구는 조선왕조를 무너뜨리고 정시 왕조를 세우겠다며 장현 삼포수 사건을 모의했다. 명백한 반역이었던 장현 삼포수 사건은 치아포 사건의 국모보수와 양립하기 곤란한 충성과 반역의 모순이다. 김구도 논리적 모순을 의식했기 때문에 백범일지에서 장현 삼포수 사건을 일절 언급하지 않았다. 국모보수 운운은 김구가 지어낸 거짓말이다. 셋째, 치아포 사건의 본질을 둘러싼 논의이다. 사건의 진상은 스치다가 남긴 유산의 처분과 불가분의 관련성을 지닌다. 김구는 유산이 엽전 800냥가량이었고 얼마간의 배삭과 일행의 여비를 지급하고 나머지를 이화보에게 맡겨 동네의 극빈자들에게 나누어주라 했다고 주장했다. 1997년 도진순도 스치다가 소지한 금액은 총 1,000냥 정도였고 그 중에 김구가 75냥으로 나귀를 구입하고 동행인에게 약간의 노자를 주었으며 나머지 800냥은 동에 나눠주라고 이화보에게 어음을 받고 맡겼다고 지적했다. 손세일도 스치다가 남긴 거액의 금전을 확인하고도 손대지 않았고 금전을 이화보에게 맡기면서 동네의 불쌍한 사람들에게 나누어주라고 지시했다며 김구의 주장에 맞장구 쳤다. 하지만 앞서 1999년 도진순이 주장하는 나머지 800냥은 동에 나눠주라고 이화보에게 어음을 받고 맡겼다는 지적을 고려하면 김구는 물론 손세일의 주장도 사실무근이다. 동네 극빈자들에게 나누어주라면서도 어음을 받는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기 때문이다. 더구나 어음을 받고 800냥을 맡겼다는 것은 언제든지 찾아와 금전을 인출하겠다는 김구의 적나라한 심산을 드러낸다. 그 때문에 1896년 7월 외부 대신 이완용도 김구의 죄상을 확인하고 노발대발하며 허다한 패악이 죄고난사라며 엄중한 징치를 훈령했다. 그 때문에 당시 정부 공문서에 등장하는 김구의 별칭은 비도, 흉범, 범한, 패악범, 흉악범이었다. 더구나 스치다의 유산과 처분 실태는 치아포 사건의 또 다른 핵심이다. 조선정부 공문서와 신문조서에서 확인되는 스치다의 재물은 엽전 1,000냥, 버들고리 한 짝, 환도 한 자루였다. 유산은 일행 3명에게 노자 25냥을 분배했고 75냥짜리 나귀 한 피를 구입했으며 나머지 800냥을 이화보에게 임치했다. 그런데 문제는 유산의 총액과 처분 총액 사이에 약 100냥의 차액이 발생한다는 점이다. 그동안 도진수는 물론이고 누구도 이 점을 거론한 적이 없었다. 이와 관련해 김구는 백범일지에서 사건 당일 신천읍을 거쳐 곧장 해주 본가로 향했다고 고백했다. 그런데 인천감리서 제1차 신문에서는 5월이 되어서야 귀가했다고 밝혔다. 바꿔 말하면 김구는 사건 발생 이후 약 2개월 동안 해주 일대를 떠돌다가 5월이 되어서야 귀가했다. 요컨대 2개월 동안 소비한 노자가 바로 차액 100냥이었다. 그래서 김구는 45kg에 달하는 100냥을 운반하고자 나귀를 구입했던 것이다.